여주, 역사 유적의 흐름을 따라서 한국판 철의 여인 명성황후 생가.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에 가면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소박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이 경기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는 명성황후의 생가이다. 명성황후가 태어나서 8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진다. 본래는 조선 숙종 13년인 1687년에 숙종의 장인이자 인현황후의 아버지인 민씨 집안의 어른 민유중의 묘막으로 건립되었다. 그때는 안채 하나만 있었으나 1975년, 1976년에 안채를 중소하였고 1996년에는 행랑채와 사랑채 등을 복원하여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소슬대문을 지나면 일자형 행랑채가 있고 앞마당을 둘러싼 미음자 형태로 문간채, 안채가 위치해 있다. 그 옆으로는 독립된 일자형 별당이 있는데 전형적인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이라고 한다. 생가 부근에는 이곳에 처음 묘막을 짓게 된 계기인 민유중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또한 명성황후가 태어난 옛 마을을 기념하기 위한 탄강구리비도 소중하게 모셔져 있다. 비 뒷면에는 광무 8년 갑진 5월 어느 날 엎드려 눈물을 머금고 공경히 쓰다라고 쓰여 있다. 필자 미상이지만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인 순종의 글로 추측되고 있다. 근처에 명성황후의 아버지인 민치록의 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명성황후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민유중의 집안이니 나름 명문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 명성황후의 아버지인 민치록은 그녀가 어렸을 때 죽어버렸고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없어 몰락이 예정된 가문이었던 것이다. 당시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대원군 이하응은 외척 세력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남자 형제도 별로 없고 아버지도 없는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간택한 것이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굳센 의지로 유명했던 명성황후는 대원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기지와 진취력으로 조정 안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고 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는 거의 고종에 버금가는 권력을 움켜쥐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례적으로 왕이 살아있는데 왕비가 정치에 깊게 참여하게 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듯 혼란의 정점이었다. 일본, 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까지 수많은 열강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고 마치 양파의 껍질을 까내는 것처럼 차례차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있었다. 명성황후는 이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조선을 지키며 개혁하고자 했다. 열강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았을 것이다. 명성황후는 주로 청에 의존하고 일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에 1895년 음력 8월 20일 일본은 여우사냥이라는 후안무치한 작전을 세우고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했다.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조선을 지키려 한 명성황후의 최후였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 몸바친 시대의 여걸이라는 평부터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까지. 사실 명성황후의 정책은 여러 가지 업적과 실책이 공존했던 상황인지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녀가 고종의 곁에서 조선을 다스리며 망국의 길에 들어서려던 조선의 이정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상식을 무시한 대응에 실패하긴 했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탄생한 철의 여인, 그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여인인 명성황후였던 것이다.